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갱년기 증상 치료를 위해서 태반 주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태반 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태반 주사는 정말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태반 주사는요, 태반에 있는 영양 성분을 빼온 주사예요. 태반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빼온 주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호르몬 치료가 아닌 영양 치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태반 주사의 성분은요, 비타민, 미네랄, 핵산 같은 이런 것들이고요. 이게 태반 유래 성분들이기 때문에 태반 주사라고 불리는 거지, 정말 여성의 무엇과 상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태반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반 주사를 활용을 했을 때 여자만 맞아야 되나요? 남자는 맞으면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남자가 맞으면 여성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걸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태반 주사는 피부를 좋게 해주는 거,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로 회복, 그리고 간 기능 개선, 이런 거에 좋거든요. 예전에 저희 병원에 아내분이랑 함께 와서 태반 주사를 맞던 분이 계셨는데요. 늘 태반 주사를 꾸준하게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잘 오시냐 했더니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술 먹고 나서 다음날 태반 주사 맞으면 너무 거뜬하고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회복을 위해서 맞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게 태반 주사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태반 주사는 이런 영양 성분인데 어떻게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까 궁금하시죠? 이게 갱년기 증상이요, 호르몬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치료로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호르몬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호르몬을 넣어서 해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안면 홍조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우울증 약을 드셔도 같이 좋아져요. 우울증 약 중에서 안면 홍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갱년기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꼭 호르몬을 공급하는 방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태반 주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태반 주사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면요, 몸이 좀 튼튼해지면서 웬만한 자극이나 불편함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태반 주사가 피로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피로감이거든요.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원인은 뭐예요? 안면 홍조예요. 밤에도 몇 번씩 홍조가 나타나면서 더웠다 추웠다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요, 중간에 자꾸 깨게 되는데요. 이런 얕은 수면 때문에 충분히 피로가 풀리지 않고요, 더 이제 낮에는 더 피곤하고 힘들고 하신데, 이런 태반 주사를 맞게 되면 그런 이제 피로감이 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피로감이 회복되고 잠도 조금 더 잘 자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안면 홍조 증상들도 좀 가라앉게 되는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반 주사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반 주사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요, 여성 질환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했을 때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건데요. 저는 자궁근종이 있는데 태반 주사 맞아도 되나요? 저는 난소 낭종이 있는데 태반 주사 맞아도 되나요? 그리고 유방에 혹이 있는데 태반 주사 맞아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호르몬제랑은 완전히 다른 기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 양질의 무슨 비타민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는 거지, 호르몬을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호르몬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클 수 있는 자궁근종, 유방혹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환자
환자분들, 그런 거가 겁이 나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근종의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호르몬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태반 주사를 맞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는요, 간질환, B형 간염 보균자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간으로 대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제 못 쓰기도 하고요. 혈전력이 있으신 분들, 가볍게라도 뇌졸중을 앓으셨거나 심장 쪽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랬을 때 또 호르몬제 복용이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 그리고 가족력 중에 엄마, 언니 다 유방암이 걸린 경우, 이럴 때는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도 높고 나도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제 쓰는 거 부담이 있게 마련인데, 이럴 때 태반 주사를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태반 주사는 그렇다고 해서 호르몬제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호르몬제보다는 갱년기 증상을 컨트롤하는 능력 자체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부분은 다른 부작용에 대한 염려 없이 좀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이미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증상이 완전하게 조절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보조적으로 좀 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호르몬을 자꾸 더 얹어서 더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이제 다른 그 각도에서 개선을 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태반 주사는 좀 자주 맞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자주 맞으셔야 효과가 있고, 한 번 맞아서 몇 달을 가고 이런 종류가 아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와서 맞는 스케줄을 선호를 하고요. 굉장히 증상이 심한 경우에 태반 주사만으로 컨트롤을 해야 한다 했을 때는 일주일에 3번까지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자주 맞으셔야 효과가 있는 주사이기 때문에 멀리서 저희 병원 태반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고요. 태반 주사는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도 맞으실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곳, 내가 그래도 좀 자주 방문해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찾으셔서 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태반 주사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약은요,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 염려를 하시게 되는데요. 태반 주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사를 놔드려 봤을 때 가장 문제 생기는 거, 가장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멍이에요. 주사 부위에 멍이 생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가장 많아요. 멍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계속 맞으셔야 하는 분에게는 한쪽에 멍이 들어서 그쪽에 주사를 맞을 수 없다는 거는 그래도 상당한 스트레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사를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병원 오셔서도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이 놔주니까 괜찮더라 해서 그 선생님만 계속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멍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얼마 동안 지혈을 하느냐예요. 태반 주사가 간편하거든요. 꼭 맞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기다리거나 뭐 앉아 계시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맞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럴 때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멍은요, 피가 나서 그 피부 밑으로 이렇게 번져서 그렇게 있는 게 멍이잖아요. 피가 나는 거를 이제 구멍이 딱 뚫렸을 때 그 부분을 잘 지혈해서 더 밖으로 새 나오지 못하게 만들면 멍이 들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게 아니고요, 꼭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배꼽 옆에 배에 맞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주사 맞은 부분을 꼭 잘 눌러주시면, 요거를 3분 이상 하시면 절대로 멍 안 듭니다. 주사 맞을 때 안 아프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저는 태반 주사 좀 아팠거든요. 안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잘 안 아프게 맞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이 들면 그 자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있게 지혈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째 문제 생길 수 있는 거는 알러지예요.
다양한 그런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알러지라는 거는 반응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음식에 알러지 있는 분들은 뭐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입술이 붓거나 눈이 붓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요. 태반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제 급속한 알러지 반응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냥 발적이 생긴다든지 뭐 다른 부위, 주사를 딱 맞은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 약간 두드러기처럼 붉게 올라오거나 가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태반 주사가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는 치료하지 않는 걸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드물게 만나게 되지만 알러지는요, 자꾸 이제 극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태반 주사를 맞고 정말 알러지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 멍이나 뭐 상처나 붉어지는 거, 접종 부위가 막 붓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알러지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은 맞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 갱년기 치료로 잘 활용하고 있는 태반 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외로 태반 주사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잘 조절하고 싶으신데 호르몬 치료는 좀 무섭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신다면 태반 주사를 좀 꾸준하게 맞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